사실 포포나무는 먹어보면 망고 맛, 바나나 맛, 여러 가지 4가지 맛이 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꽃도 정말 이쁘게 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요, 포포나무예요. 포포나무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좋아지는데, 사실 저는 포포나무가 좋은 게 꽃이 이뻐서예요. 정말 저는 처음에 포포나무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생 처음 보는 꽃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아니다 보니까 꽃 색깔이 보라색으로 정말 이쁜 거예요. 사실 이 나무는 까다로운 나무예요. 미국 같은 경우 야생에서 이제 자라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튜버들이 이제 포포나무에 대해서 찍은 걸 보면 야생에서 포포나무 열매를 따거나 그러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보면 정말 재배가 쉬운 것 같은데 키워보면 좀 까다롭긴 해요. 얘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한국과 다른 게 미국에는 장마철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장마철에 뿌리가 상해서 뿌리에 물이 차서 죽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배수 문제만 확실히 해주신다면 잘 자라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가뭄에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은 지가. 근데 4년 만에 엄청 컸고요. 작년부터 포포나무 열매가 열리고 이번에는 좀 많이 열렸었어요. 꽃도 정말 이쁘게 핍니다. 저는 그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구현하기 힘든 색상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꽃은 독특하다, 정말 이쁘다. 왜냐면 못 보던 색상의 꽃을 봄에 봤을 때 정말 신기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포포나무의 꽃을 좋아하는데 항암 작용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암의 세포가 번식하는 걸 멈추게 해준다. 그래서 암에는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이 한국에서 각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유행으로 변했다가, 그리고 이제 열매를 이제 수확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고, 사실 포포나무는 먹어보면 망고 맛, 바나나 맛, 여러 가지 4가지 맛이 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어보면 망고보다는 망고와 바나나하고 중간 정도 맛, 망고 맛이 나면서 바나나 같이 약간은 텁텁한 느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맛은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좋아요. 하지만 임산부나 청소년은 먹지 말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세포의 번식을, 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은 태아 같은 경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포포나무는 열매 수확이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열매가 많이 달렸었는데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데, 노랗게 익은 포포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가지고 좀 파란 거를 달아놓고서는 익히려고 그러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씨앗이고요. 씨앗이 굉장히 큽니다. 씨앗이 굉장히 크고 이 씨를 심으면 이제 내년에 이제 묘목이 되죠. 포포나무는 성장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사실 이식력이 좀 약해요. 몸살도 강하게 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런 포포나무는 이식할 때 가지가 말라서 내려가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습도가 높은 시기, 그래서 봄에 심으셔도 사실 봄바람이 심하거나 물이 메마르거나 하면 나무가 뿌리를 못 잡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 후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수는 잘 되지만 식재 후에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면서 나무가 이제 뿌리가 활착하게끔, 뿌리가 이제 건강해져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심어 놓으시고 물을 안 준다면 나무가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포포나무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약간 무 같은 느낌? 뚝뚝 부러질 수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또
가뭄에는 강할 수 있지만 또 과습에는 또 약하기도 해요. 하지만 봄철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만 활착이 좋고 크게 되는데, 첫 해에는 생육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뿌리 잡는 시간이 좀 걸리는 나무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폭풍 성장을 해요. 얘가 영양분만 있다면 쭉 올라가는 나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큽니다. 하지만 이 큰 나무들은 또 이식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옮겨 심었을 때 관리가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말라 내려가는 게 좀 심하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그래서 포포나무는 큰 나무보다는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셨을 때 포포나무가 잘 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에 집중하고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포나무가 인기가 좋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대란 뭐 이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고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보통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식물을 판매할 때 경기가 좋을 때 잘 나가는 나무와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나가는 나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제 계획적인 생산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어떤 나무를 가야 될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포나무인 거죠. 지금 포포나무 같은 경우도 열매가 생으로 유통되기는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포포나무도 열매를 냉동으로 유통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농가 수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유통 과정에 내가 뭐 최소한 저온 창고, 냉동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걸 유통하는 것도 냉동으로 이제 유지를 어느 정도 해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같이 이제 건강, 특히 그런 건강에 신경 쓰고 할 때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몇만 주씩 키워보고 묘목을 유통도 해봤지만, 포포나무가 일반 토양에서 그냥 막 심어서 잘 크는 나무는 아니고, 첫 해에 심어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첫 해에는 크지 않지만 2년 정도 되면 나무가 쭉 크면서 알아서 크고 알아서 열매가 달립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병충해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관리는 쉽다. 그리고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런데 거기다가 몸에 좋은 이런 열매를 주기 때문에, 내가 텃밭 심거나 한다면 저는 나무를 하나 두 개 일부러 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